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일 오후 4시 23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지금 응급실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니까 의료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아무 문제 없다. 현장에 가보고 이야기하라는 식으로 아주 투명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는 응급실 운영에 제약이 있는 기관에 오는 4일부터 15명의 군의관을 파견하고 오는 9일부터는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계엄령이 펼쳐진 것도 아니고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군의관을 응급실에 응급 배치한다? 아니, 그럼 군인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에서 무슨 폭발사고 나서 응급 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며칠 전 발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결국 이 의료 대란이라는 게 간단합니다. 2,000명을 아무 근거 없이 늘리겠다고 내질렀는데 거기에 따른 파문이 계속되면서 증폭되어서 특히 응급실, 지역 의료, 필수 의료 부분에서부터 붕괴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어도 윤석열 대통령을 무서워하는 공무원들은 오로지 한 사람의 체면을 위해서 국민 건강, 국민의 생명을 해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의 체면과 5천만 명의 생명을 지금 같은 무게로 다루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의 체면을 더 귀중하게 여기면서 윤석열의 체면 살리기 위해서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그런 비난에 직면하니까 이제는 느닷없이 군의관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등 인력을 핀셋 배치하고 인근 번역의 응급센터를 활용하는 등 중증 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군의관을 동원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핀셋 배치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핀셋 배치라는 이런 용어를 만들어내는 게 식민지 관료형 엘리트 공무원들이 머리 돌리는 겁니다. 핀셋 배치하면은 사람들이 야,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구나.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핀셋 배치라는 이런 말을 만듭니다. 이 박민수라는 사람 지난 3월에는 만약 의료 현장에서 의사가 한 사람도 없으면은 전세기 동원해가지고 외국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머리 굴리는 겁니다. 그냥 전세기 동원해서 한다고 하면은 욕 먹을 테니까 전제를 의료 현장에 한 사람의 의사도 없으면은 전세기 동원하겠다. 아니, 한국에 한 사람의 의사도 없는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대한민국이 멸망했을 때는 가능한 일인데, 그러니까 싹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런 말장난을 하는 박민수라는 사람이 이런 브리핑을 했습니다. 오늘 또 이 브리핑에 보면은 뭐 전체적인 취지는 별 문제 없다는 겁니다. 별 문제 없는데 왜 군의관을 동원합니까? 정부에 따르면 전체 409개의 응급실 중 99%인 406곳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며 6.6%에 해당하는 27곳은 병상을 축소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왜 이런 통계 장난을 합니까?
지금 문을 열어 놓느냐 닫아 놓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문을 열어 놓아도 응급실에서 환자를 가려서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배후 전문과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심근경색 환자가 들어오면은 빨리 받아서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문 부분으로, 전문과로 넘겨가지고 그 사람이 수술을 받도록, 장기 치료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배후가 되는 과, 주로 필수과에서 지금 제대로 전공의가 빠져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응급실은 창구입니다. 거기서 치료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응급체제는 119, 응급실, 그 다음에 전문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9도 문제고 응급실도 문제고 전문과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전공의가 하는 역할은 전쟁에서 하사관이 하는 역할하고 비슷합니다. 하사관이 굳은 일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10,000명이나 빠져버리니까 119, 응급실, 전문과가 연동이 되어가지고 세계 최고의 사람 살리는 기능을 하고 있던 한국의 응급 시스템이 망가져가지고 이제는 군의관까지 동원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별 문제 없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체면 살려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의료개혁 완수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의료개혁 완수에 지금까지 속도를 안 냈어요. 이게 의료개혁이 맞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돌아가는 한국 의료 시스템을 개혁이라는 것을 확 뜯어 고쳐버린다는 건데, 뒤엎어버린다는 건데, 아니, 뒤엎어야 될 것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무능한 대통령실, 이런 삼류를 뒤엎어버려야지. 세계 인류를 삼류가 뒤엎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 정도 해놓고 국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화일보와 함께 가장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의료 개혁이 아닌 의료 개혁, 개악을 지지해왔던 조선일보의 이 기사 댓글 반응을 보시면은 윤석열 지지층, 이른바 보수층도 이미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백곰이라는 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60만 국군 장병들이 다치거나 아프면 어떡하라고. 어째 민심이 정말 흉흉합니다. 최악의 민생에 언제 꺼질지 모르는 싱크홀로 길거리 다니는 것도 조마조마한데 추석 연휴 앞두고 병원에 갈 일이 없어야 된다는 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질식 수준입니다. 윤석열이 과연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 고집대로 마이웨이 할수록 국민의 근심과 불안은 증폭되어 가기만 합니다. 다른 분은 군대 지역 의료는 어찌 되는 건가? 부국 강경 우파라는 분은 최전방에서 함정에서 공중에서 불철주야 근무 중인 우리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은 진료도 제때 볼 수 없는 2등 국민이었군요. 군인은 아프면 참으면 되나요? 국민 여러분은 첫 단추를 잘못 꿰니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보고 계십니다. 58명이 지지, 반대가 18명입니다. 루체른이라는 분은 군장병은 어쩔 건지 궁금하네. 민간은 그래도 사방이 병원인데 저 구리관들 도서 벽지에 보낸다는 게 아니라 또 대형 병원으로 보낸다는 거겠지? 지방 필수 의료 살린다더니 대도시 대형 병원만 어떻게든 보이는 행정하면 단가. 2025 정원 취소하고 점차적인 정원 협의로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되겠나? 참 사려 깊은 이야기입니다. 찬성 51, 반대 16. 다른 분은 땜질만 하네. 군병원에 있다가 민간병원에 오면
일이 되나? 의사들을 노예같이 부려먹네. 군의관들과 공보위들이 노예냐? 복지부 장관과 대통령 말을 들어야 하나? 근본 해결책을 내어놓아야 할 것 아닌가? 조규홍, 너 물러나면 2분의 1은 해결될 것 같다. 다른 분은 윤통이 말한 응급실은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 이런 건가? 군대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아파야 하나? 다른 분입니다. 왜 맨날 만만한 게 군인이지? 군인은 이렇게 대접해도 되나? 군인은 아파도 의사가 필요가 없나? 그리고 응급실 아무 문제 없다며? 한번 가보라며? 군인을 무시하는 사회가 정상일 리 없다. 윤석열 대통령, 이제 이 노도와 같은 국민들의 분노가 거리로,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서 윤석열 퇴진을 외치게 될 때 윤석열 대통령 편들 사람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에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보수층이 이렇게 돌아섰는데 누가 편듭니까? 두렵지가 않습니까? 이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 얄팍한 얼굴, 체면, 일본말로 하면 가오가 더 중요합니까? 국민들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까?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 편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